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잖아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또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의 기대주죠. 조비 에비에이션. 이 기업의 기술적인 진보와 또 시장의 평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간격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 너머에 있는 뭐랄까 기업의 진짜 가치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 너머에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최근 미국 증시 하락부터 짚어보죠. 이게 단순히 파월 의장의 발언,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요인이 좀 겹쳐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단일학제라기보다는 여러 압력이 동시에 작용한 좀 복합적인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주요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요. 첫째로는 역시 잭슨홀 미팅을 앞둔 금리 불확실성, 이걸 꼽을 수 있겠네요. 잭슨 홀 미팅이요. 매년 중앙은행 총재들 모여서 얘기하는 그 중요한 행사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를 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인하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여전히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신중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확 커진 거죠. 기대가 컸는데 그게 좀 불확실해지니까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기대 심리가 꺾인 게 크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또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인식인데 이건 금리 문제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게 금리 불확실성하고 맞물리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어요. 그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무려 25.5배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이건 컨버블 이후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우와, 25.5배면 정말 높은데요.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까지 꺾이니까 와, 이러다가 기업 실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공포감이 확산된 겁니다. 거기에 또 세 번째 요인으로 AI 분야에 대한 경계 심리까지 더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메타 같은 기술 선두주자가 AI 부서를 재조정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직접 AI 산업에 거품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발언이 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또 그동안 AI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낸 투자자들이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을 유도한 거죠. 금리, 밸류에이션, AI 거품 우려 이게 다 맞물렸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이 또 중요합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 소위 큰 손들의 움직임인데요. 잔료에 따르면 풋옵션 매수가 급증했대요. 풋옵션이라는 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잖아요. 하락할 걸 예상하고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기관들이 단기적인 시장 하락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에 들어갔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금리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안개 속에서 고평가 논란, 특정 섹터 과열 우려 이런 지뢰들이 막 널려 있는데 기관들마저 몸을 사리니까 복합적인 하락 압력이 만들어진 거죠. 정말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상황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개별 기업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UAM 분야의 조비 에비에이션인데요. 네, 조비. 기술적으로는 계속 성과를 내는 것 같은데 주가는 좀 부진하단 말이죠. 이 괴리 현상,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조비 사례가 뭐랄까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 기술 기업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비유하자면 유망한 기술주가 미래 가치라는 연료는 가득 채웠는데 당장 거시경제 역풍이라는 강한 바람 때문에 쉽게 이륙하지 못하는 상황, 뭐 그런 거죠. 거시경제 역풍.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금리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전형적으로 거시 환경과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죠. 특히 금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던 기술주들, 이런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조비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비 자체의 기술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보면 두바이에서 시험 비행 성공했다는 내용도 있고 FAA 인증 절차도 계속 밟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건 꽤 의미 있는 성과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사례의 핵심이에요. 시장의 단기적인 분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조비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바이 시험 비행 성공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안정성을 실제로 입증한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FAA 인증 절차,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 상용화의 가장 큰 허들인 규제 통과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규제 통과가 사실 UAM 상용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요타의 자금 지원이나 L3 해리스와의 파트너십 같은 부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협업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파트너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도요타의 투자는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건 넘어서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가진 회사가 조비의 기술력과 특히 양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결국 상용화가 되는 거니까요. 도요타의 제조 노하우가 조비의 양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L3 해리스와의 협력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회사는 방산 분야의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 같은 군수 시장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 시장뿐 아니라 군수 시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런 것들이 단기 주가에는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아주 실질적인 동력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단기적인 주가 흐름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내재 가치의 성장을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비의 앞으로의 주요 일정도 좀 나와 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재 가치를 증명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여러 중요한 이정표들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포인트들입니다. 당장 올 가을에요. 도요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집행되면 자금 안정성은 더 강화될 거고요. 2억 5천만 달러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L3 해리스와의 협력 시험 비행 역시 올 가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잘 되면 군수 시장 진출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타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네, 그 결과가 주목되네요. 그리고 또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는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서 시연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11월에는 두바이 에어쇼에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조비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또 잠재적인 고객이나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일본하고 중동 시장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군요. 네, 특히 중동 쪽은 UAM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두바이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두바이의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 비행장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티포트 완공이요. 와, 그건 정말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신호 같은데요. 그렇죠. 실질적인 상업 운행 준비가 정말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이런 일정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때마다 조비의 내재 가치는 더 단단해지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거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서도 묵묵히 기술적인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사례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소음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 과정은 분명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그 둘 사이에 상당한 간극, 즉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혁신기술 기업에 투자할 때 늘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이기도 하거든요. 미래는 밝아 보이는데 당장의 시장 상황은 불안하고 참 어려운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심리와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 진보 사이에 좀 격차가 벌어질 때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혁신 기업의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 신호에 더 주목하시겠어요? 아니면 꾸준히 나타나는 장기적인 기술적 성과,
이런 펀더멘탈에 더 무게를 두시겠어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